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참 스님이 일법 스님이 전화 부탁한다 했는데 그냥 모르겠다. 1시간 지나고 해야 되겠네. 에이. 그 다음에 진을의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선과 교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여 그의 사상 속에 용해시켜버리는 용광로 같은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해심. 이거 나오네요. 그래서 해심은 진홀에게는 상근기만을 위해서 사용되던 가나선이었는데 해심에게는 중근기, 하근기의 대중을 포함한 모든 근기의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니까 진홀에는 가나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해심은 선과 교를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약간의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해심은 상근기의 사람이건 중근기 사람이건 하근기의 사람이건 그리고 또 해심이 또 주장한 게 또 있는데 뭐더라? 그거 부처님의 상수제자 마하가섭? 마하가섭이 노자라고 그랬던가? 노자의 후신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해심은 약간 다른 각도로 보고 있고 또 해심은 또 묵조의 갱지정각의 묵조선을 이어받은 그런 것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때의 선문도 묵조선을 포함한 나오네 여기 바로 묵조를 포함한 다른 선은 용납하지 않고 오직 가나선만을 용납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만공은 해심의 그 덫과 합일점을 만나서 오로지 관화 일치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덫이라는 건 또 뭘까요? 그 덫과 합일점 그 덫. 오로지 간화 일변도 우리는 간화 일변도죠. 유일선을 고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만공스님은 간화 일변도를 해심의 합일점 중에서 간화 일변도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이 해심은 묵조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참고로 한다면 나도 간화 일변도 한 표. 간화 일변도가 한 표예요. 우리는 경허선사의 선사상은 한국 전통 간화선 수행입니다. 다른 쪽으로 빗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만공은 수행을 통하여 자별이나 분별의 관념에서 벗어나면 편벽됨이 없이 두루 자유롭게 지혜와 자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 이러한 자유와 자비를 구하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참선이 으뜸이다 이런 얘기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참선을 벗어난 대도를 성취하려고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참선에는 뭐가 필요했죠? 아까 말한 화두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타파하지 않고는 들었을 수도 없고 일단은 수행자라면 일단은 화두를 챙겨야죠. 그죠? 그래서 으뜸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만공은 수도승들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침묵 아까 있죠? 양구죠. 양구 세거든요. 그래도 또 방, 할, 또 격의또리 격의의 대화법 등을 통하고 또 일원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를 사용해서 수행납자들에게 안목의 눈을 띄워주는 선지식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죠. 잘하셨죠. 경허선사 제자답습니다. 그때 그립네요. 이런 시절들이. 그의 선사상과 선수행 지도 방법은 문도 해암, 그렇죠. 내 스승 해암, 벽초 경선, 그 다음에 원명이 누구예요? 원명이 아니고 원담이 등이죠. 잘못 쓴 것 같아요. 원담.
진성원담, 벽조견성, 해암현문, 그래 되고 있죠. 해암현문, 벽조경성, 진성원담. 저는 이분들 다 만났어요. 그리고 4대가 누구요? 설정이죠 뭐. 그래가지고 내가 해암스님 제자로 있을 때 벽조경선 원담스님은 진성원담 스님은 날이 먼 날마다 해암스님 문하나요. 그래서 그냥 수도 없이 만나고 또 원담스님 밑에 또 따까리로 따라오는 게 누구요? 설정스님이죠. 옆구리에 또 설정스님 오셔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23살, 4살, 5, 6살, 7살, 8살 때까지 다 봐온 거라 나야 당연히 박사 논문 따가지고 누구 찾아가? 설정 찾아가죠. 그런데 설정한테 줄을 잘못 썼대야 내가 줄을 잘못 써서 요 모양 요꼬라지가 됐다 그러는데 이걸 어찌 한단 말인가? 설정을 놓으래. 설정을 놓으면 해결해 주겠는데 못 놔. 설정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놔? 내가 본 거는 우리 해암 스님이 만공 스님이 아주 법제자인 건 아시죠? 정통 법제자잖아요. 우리 해암 스님이. 응? 해암 현문 벽초 원담 다 있었을 때 내가 다 거기를 갔는데 그러면 어쩌라고? 근데 이 1983년 아니요? 80년이요. 이씨 누가 이렇게 놨어? 지워. 내가 다 알아. 내가 공주교대를 1980년 2월 14일날 졸업하고 80년 왜? 그때 편했어. 증명. 우리 해암 스님이 그때 증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써놨어 이씨. 벽조경선, 진성원담, 그 다음에 내가 80년에 갔더니 이걸 편히셨어. 그래 나도 해암 스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그대로 있다니까. 경허법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컨두에는 해암이 쓴 봉향송이라 해서 또 그때 당시에 또 경봉 스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경봉 스님 어디 통도사 극락암 그래가지고 가면은 경봉 스님한테 삼배를 올리면 뭐라고 물어?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그거가 답하는 게 아주 유행처럼 돼 있어서 미리 연습하고 가요. 나도 미리 연습하고 갔거든. 왜냐면 거기에서 보니까 딱 이 답이 거기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이 화두가 제대로 된 화두일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된 화두예요. 왜냐? 거기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이놈의 중도 얘기 이제 그만할래. 안 되겠어. 더 이상. 거기가 땡땡이 들어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한 화두구나. 내가 한 번 가서 경봉 스님하고 맞짱 떼어버리라. 다른 사람들이 다녀왔다 가는데 나도 그냥 연습을 그냥 해고 갔죠. 그냥 그냥 경봉 스님이 부르면 내가 이렇게 한번 보일 거야 뻔때를 라고 하고 갔어. 그래서 삼배했는데 경봉 스님이 거기 앉거라 하더니 그 일원상 있잖아요. 경봉 스님 그 일원상 유명하잖아. 저 달마대상가 뭐 그래주고 하는 거. 그거를 그리고 계시면서 그냥 그려갖고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선문답을 못했지요. 벼르고 간 선문답을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경봉 스님이 준 그거 그리시면서 거기다가 써서 이렇게 해주신 직접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지금도 분하지. 그냥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경봉 스님이 그때 경봉 스님도 대단히 날리시는 분이었죠. 경봉이 쓴 서사 원담의 간행사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본문에는 상당법어로 42편이 실려있고 당시에 여러 선사들과 선지를 문답한 거장 57편, 서문 3편, 발원문 3편, 경허법어가 아니라 만공법어나 만공법어. 근데 경허법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 야, 다시 하자 이거.
83년 맞다. 잘못 봤어. 만공법원은 83년이야. 경허법어가 80년이야. 경허법어는 1980년 임중빈이가 정리해서 쓴 게 있어요. 그것도 일반인이 못 해가지고, 아니 스님들이 못해서 임중빈이라는 제가가 그걸 했어요. 경허법어를. 거기 있나? 저거 그것도 하도 누가 손을 타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갖다 놨는데 저건가? 에이, 그래서 이 83년에는 만공법어예요. 그래서 만공법어에 이렇게 만공스님이 상당법어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선문답 한 거 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57편, 서문 3편, 발언문 3편, 참선고, 화두 드는 법, 그 다음에 훈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말에 자세한 행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 크지는 않아요. 이 가운데 상당법어에는 불교와 선의 주요 문제에 대한 법문을 만공의 독자적인 경지에서 설파한 것으로 만공의 선사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공스님과 경허스님하고는 많이 다르죠. 경허법어와 만공스님 거는. 왜냐하면 만공스님은 선문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허스님은 선문답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린 거. 등하마상에게 주다. 그거 하고 개차 청신법문. 또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했지 선문답을 누구랑 주고받지 않았어요. 거의 많지 않고 만공스님은 선문답이 주로 많아요. 예, 그래서 다른 점이 있고 근데 각 만공법어와 비슷한 거는 우리 해암스님 거더라고. 해암 현문에 뭐 현관법요, 선관법요. 해암스님이 쓴 것은 선관법요고 만공스님 건 만공법어, 경허스님 건 경허법어 해가지고 많이 다르죠. 경허스님 경허법어는 780페이지예요. 거의 780페이지. 1980년. 그 다음에 만공법어는 페이지 수가 작아. 198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문답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수행자들이 만약에 그 선문답에 대한 그런 거를 더 알고 싶다면, 그 선문답 자체가 계속 뭐예요? 하도야마.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해암스님의 선관법요가 해암스님 글을 쓰려다 말았구나 여기. 우리 해암스님은 해암은 뭐가 되겠어요? 선관법요야. 그 후학들이 이거 써냈거든요. 거기에는 만공스님과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그때 당시로 만공스님 밑에서 해암스님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타일이 비슷해요. 내용도 그 법거량한 내용도 비슷해서 선수행자들이 그거를 보면 뭐다 선수행을 눈푸른 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경허스님 경허법어와 만공스님 거 해암스님 거는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죠 우리가 요즘에? 결이 달라. 결이 달라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경허스님 그 경허집 그 선문 그 경허집에 들어있는 그걸 보면은 뭐가 와? 띵 이게 와요. 띵 하얗게 돼. 머리가 어떻게 돼? 하얗게 돼요. 그런 경지를 계속 맛보고 싶으면 경허스님 거를 보고,
만약에 이제 참고하는데, 화두 참고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면 뭐를 봐? 만공스님 거와 해암스님 거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결이 달라요. 왜 다르는가는 읽어보시면 알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허선사와 만공의 특별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13세 어린 만공이 동학사에서 경허선사의 법문을 들었죠. 무슨 법문? 스승이 만화 강백이, 만화 보선이 걸음은 똑바로 걸어야 되고 몸가짐은 바르게 해야 되고 무엇은 올바르게 해야 되고 곧바로 해야 되니까 옳은 것은 곧은 것은 곧은 것대로 옳고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것대로 옳다. 이런 법문을, 대단한 법문을 들으면서 어린 만공이 경허선사한테 반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같이 계셨던 진암 노사, 진암 스님이죠. 진암 스님이 만공 스님의 스승이에요. 원래 스승. 그래서 진암 도사의 권유로 경허선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천장암으로 건너와갖고 태열을 은사로, 경허선사를 계사로, 경허선사를 시봉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경허선사 14세로 건너와요. 경허선사의 인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돼가지고 남쪽의 한국 선불교 전통을 크게 진작시키니 과연 만공은 당당한 경허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먼 제자들아, 1등 제자들아 이런. 이처럼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1904년 2월 11일 천장암 민법당에서 만공에게 천법계를 드리고 그 다음날 신새벽에, 이른 새벽에, 꼭두 새벽에 만공 자는가? 날새 나 이 꼴저꼴 보기 싫어서 삼수갑산으로 가네. 특별히 자네에게만 말해두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내와 약속을 잘 지켜서 불망신지에서 남쪽의 불교를 잘 펴주기 바라네. 이만큼 네.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아이고 속상해라. 하나 넘어가는구나. 좋다. 자, 19. 옳지. 아이고 18이 엄청 길었고 그 다음에 19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이 책 언제 끝나? 11월 달 안으로는 끝나겠지 뭐. 에? 경허선사의 북행은 은둔 참회가 아니다. 어떤 놈이 경허선사의 북행을 은둔 참회라고 했죠? 거시기 놈, 모시기 놈, 들. 아주 그냥 들끓어요. 무슨 경허선사가 참회를 해. 너나 참회해. 경허선사를 그렇게 몰아붙인 그 자들 죽기 전에 참회하시오. 안 하면 안 돼요. 은둔은 은둔이야. 근데 경허선사는 은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은둔이라고 하지 않고 경허선사는 뭐라고 했어요? 철봉이라고 했어요. 철봉. 철봉이 곧 뭐야? 은둔의 은어예요. 은어. 철봉. 내가 철봉해버리면 그놈들이, 문지기 놈들이, 저 서간문에 다 써있어요. 그게. 내가 철봉하면 그 문지기 놈들이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라. 그 문지기 놈들은 누구야? 일본 놈들이죠. 근데 어떻게 경허선사는 이런 말들을 그렇게 잘 쓰셨는지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영호당 박한영에게 줘요. 대단하죠. 그런데 영호당 박한영이나 남년당 한규나 허기야 그때가 일제시대라 말을 못했겠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 경허선사를 삼수갑산에서 만난 이야기를 하고 전봉준 장과의 관계성을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경허선사를 그 억울한 누명도 벗고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네요. 그때 일본 시대 때라 못이요. 그 말하면 죽어? 못해. 못하겠구만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호당 박한영이 경허집 지을 때도 1943년이잖아요. 해방은 1945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막바지에 다다라가지고 그냥 발악을 할 때야 그때라. 그래서 말 못해요. 그래서 못했구만. 어쨌든 2017년
1월 5일 날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2027년 1월 5일 날 전화 한 통화로 알게 됐어요.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의 이 비밀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참 그거라도 다행이죠. 오늘날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허선사는 그의 빛나는 업적에 비해서 그동안 일반의 미미한 관심 속에서 소외돼갔고 그의 진정한 위상을 평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님들은, 지금 중들은 경허가 누구요? 이렇게 해요. 놀라웠죠. 이걸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는 스님들은 강원에서조차도 경허선사에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경허가 누구야라고 나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내가 수덕사에 경허선사 달해제, 탄신 달해제는, 열반 달해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탄신 달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167주년 기념서부터 달해제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은 옆에서 쏘군대요. 아유, 홍 선생, 홍 박사가 누구요? 홍 박사가 누구요? 이래가면서 경허가 누구요? 이것 아주 어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이가 없죠. 그래서 언제부터 경허야? 내가 그냥 경허 스님 달해제 꼭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언제부터 경허야? 경허가 누구요? 응? 홍 박사는 누구요? 그래서 그의 진정한 위상을 평가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열반 100주년, 이거 지난해라고 한 거 보니까 2013년도에 썼나 보다. 13년도에 썼으니까 23년도니까 10년 됐네. 10년 전에 썼어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 이제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난해 열반 100주년 2012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진가를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계기가 돼서 세원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100주년이 돌아오니까 열반 100주년. 1912년 4월 25일 날 갑상군 옹이방 도화동 글방에서 열반하셨죠. 그리하여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계에서는 경허의 선사상을 기리며 그의 위상과 업적을 되짚어보고 그의 행보를 쫓는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잠깐 반짝 조계사에서 반짝했어요. 반짝. 12년 13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2012년에 발간된 불교 평론 제52호 가을호에서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아 제야의 불교학자인 윤창하가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이 경허의 주색가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내가 요때 2012년에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요 거기 송광사에 있는 무슨 보조학회가 있어요. 송광사의 보조학회라는 그 학회가 저명한 학회가 있었는데, 내가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라는 상체사상,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는 글을 논고를 투고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투고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이 논문 안 쓴다 하고는 제 말 그대로 그냥 절필해 버렸어요. 절필해서 처박아 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김광식 교수가 전화 와서 윤창하가 경허의 주색가 삼수갑산이라는 걸로 냈다고 와서 이제 그때 이제 이걸 내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허의 삼수갑산이라는 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저희가 누가 쓰셨더라고.
예, 그래서 삼수갑산이라는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둔갑을 해서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가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으로 뒤바뀌었어요. 난리가 다 났죠. 설정 스님이 막 해갖고 이거 다 폐간시키고 막 굉장했어요. 그러나 이 글에서 윤청아 대표는 경어선사는 깨달음에 매진했던 진정한 수행자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한편에 부정적인 면에는 주로 김태읍이 쓴 인간 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을 그냥 걸음 없이 그냥 거침없이 그대로 써가지고 경어선사를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해서 본인은 그때 당시에 뭐 엄청나게 김태읍에 막 김태읍 그거를 또 이철교라는 분이 그 저기에다 했더라고. 어느 도서관에. 나는 뭐 도서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박아다 줬답니다. 아이고 찾기도 잘 찾아. 허기야 근데 뭐 내가 죽은 후에 나온 거보다는 지금 나온 게 훨씬 낫지. 김태읍!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박사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박사 1학기 때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오전 강의를 주로 들었는데 그 대학원 박사 때죠. 박사 1학기 2012년. 갔다가 왔는데 그냥 전화가 와 있고 막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윤창아가 이거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인데 그 전에 홍 선생이 써낸 그거랑 내용이 비슷하다. 제목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열어보니까 손이 막 벌벌벌 떨렸어요. 내가 그냥 진짜 내가 그때 주먹을 불끈 쥔 건 이건 아니지. 이 쓰레기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게 저는 2012년이에요. 이걸 계기로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그걸 계기로 내가 오늘의 이렇게 강한 내가 된 거예요. 진짜로 강한 내가 된 거예요. 저는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고 깨달음이에 그러니까 이 김태읍이 쓴 걸 바탕으로 김태읍이라는 자가 쓴 걸 그걸 보세요. 그게 사람의 글인가. 깨달음 이후에 음주 식욕과 여색도 서슴지 않았던 경어선사의 모습이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아이고 후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개인의 의견을 밝혔고 그건 개인의 얘기죠. 그거를 거름망 없이 보는 그 자의 안목은 아주 저급한 자의 안목이죠. 그리고 민족사 대표 윤창화는 기고문에서 특히 경어 대선사의 주색과 북행에 대해서 북행이 뭔지는 알고 하셨나? 몰랐겠지요. 뭐. 이러한 전봉준 때문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실이 숨어 있는데 나는 이때 엄청 당했어요. 전봉준을 몰라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경어선사가 계율 파괴 행위를 했고 자신의 행위가 불교의 폐가 된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스스로 그거 취인화상 행장에서 경어선사가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폐기물이다 막 쓰셨잖아요. 얼마나 분하면. 그게 1900년에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내면에 있는 경어선사의 가슴 아픈 사연을 1도 몰랐죠. 몰라서 그나마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우리도 몰랐고. 저도 2017년 1월 5일에 전화 받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래요.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거 나올 때마다 이게 열불나네. 나올 때마다 열불나서 어떡하냐. 몰랐으니까. 제가 이거 읽다 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가슴 아파서 진짜 죽고 싶었던 심정 괴로웠죠. 어떻게 해야 나는 경어선사를 밝힐 수 있을까. 정말 그 박사과정 투라에 있을 때 이게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에 경어 대선사와 그의 제자인 만공의 법맥을 이어온 독승총림 수덕사와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경어선사의 사상과 불교에 끼친 영향이
왜곡되고 병해됐다며 크게 반발했죠. 당연히 크게 반발해야죠. 어떻게 월정사는 이런 거를 논란이 일자 급기야 반해 사상 실천 선양에는 이것도 설정스님이 뭐 이거를 후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불고평론의 폐간을 폐간하라고 했으니까 결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사태가 돼서 판이 커졌죠.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대선사를 갑자기 일개 학자 나부랭이가 뭐 큰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뭐 주목을 받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허선사가 지금 개인의 그 인기에 편승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그 스님입니까? 경허선사가? 뭔 쓸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양보해서 경허선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해도 그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게 이 저급한 안목으로 깨닫지 못한 중생의 안목으로 쓴 거고 어찌하여 경허대선사를 그거를 글자로 활자로 만들어서 그거를 논문에 낸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또 막 동조한 또 학자도 많아요. 뭐래더라? 학자는 문필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셔. 문필의 자유라는 거를 그런데 써먹으라고 한 건 아니죠. 아주 가관이에요. 나는 그때 박사 1학기라 명함도 못 내밀어.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더군다나 경허선사 그 박사 쓴다고 이거를 내놔가지고 숨도 못 쉬었어. 잘못된 거죠. 옳지 않아요. 따라서 빌자는 잘못된 시각의 오류로 세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문제의 김태읍의 이 경허대사 일다평전을 다 까발리게 해서 난도질을 쳤어요. 내가 1년 걸렸죠. 1년 동안 난도질을 쳐가지고 전부 번역을 시작했는데 말했잖아요. 돋보기 5개가 날라갔다니까. 안 보여서 더 잘 보인 거 저 잘 보인 거 안 보여 글씨가 흐트러져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김태읍의 인간대사 일다평전을 책으로도 펴냈죠. 인간경어 연구로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서양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그 뒤에 숨어서 뒷담화까지 마세요. 김태읍 스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진정한 인간경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보낸 시간이 1년이에요. 물론 논자는 이 평정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경어의 진면목을 바로 알리는 각도에서 접근해보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시 해도 열불나네. 아이고 아파. 다시 해도. 가슴이 아파. 그리하여 필자는 특별히 윤창하 대표가 발표한 이 논문의 오류가 인간경어 일대평전에 있다는 걸 알고 인간경어 일부를 인용해가지고 경어대선사의 그것을 다 알리기에는 극히 적은 부분, 아주 요만한 부분들을 또 인간경어 일대평전이 전부 다 경어선사를 다 폄훼한 게 아니고 그 칭송한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폄훼한 몇 부분을 이렇게 뽑아냈더라고. 잘도 뽑아냈지. 잘도 뽑아내. 아이고. 이미 인간으로 갖춰야 할, 인간으로 갖추기 이전에 그 후학이라고 해가지고 스승을 대하는 태도, 빵점. 그런 사람은 경어 제자 할 필요가 없어요. 감히 경어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경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러는데 경허선사에 대한 지극한 존숭함과 존경이 없고서 수행자가 된다고 하는 그건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아요. 어떠한 수행자건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수행을 해보겠다고 하면 경허선사를 먼저 살펴야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경허선사도 알지 못하면서 선한다고 와? 탈락! 땡!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특별기검은 경허의 추색과 삼, 제목도 참 더러워요. 그냥 경허의 추색과 삼, 언제 경허선사가 추색에 빠졌어? 아이고 참. 그게 다 트릭이라는 거. 예. 파라코처럼 대원군처럼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시대를 피하고자 한 경허선사가 꾸민 노름이죠. 뭐. 그거를 갖다가 그냥 추색이라고 쓰고 삼수갑사는 왜 붙여? 내용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침소, 진짜 이건 침소봉대죠. 그냥. 조그마한 부분을 크게 부풀려서 마치 그냥 대단한 것처럼 갖다가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그 한심스러운 작태지요. 한심스러운 작태가 보여요? 이건 뭐냐? 아, 힘들어. 내가 이거를 안 돌렸나? 아, 안 돌렸지. 따라서 필자는 김태읍을 인간경허를 노력하였다 이런 얘기죠. 또 이것도 안 돌렸네. 그리하여 필자는 윤창호의 특별기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이 침소봉대하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진행하였어요. 그 다음 여기서 끊자. 다음 내용이 경허선사에 대한 내용.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